우주에는 수조 개의 은하가 떠다니고 그 너비만 무려 930억 광년에 달합니다. 각각의 은하마다 수천억 개의 별들이 찬란하게 반짝이고 있으며 그 곁을 도는 행성들의 수는 인간의 치열해 수리적 사유로는 감히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찔한 우주적 공간 속에서 당신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곳은 딱 하나뿐입니다. 우리 은하계의 가장자리, 태양계의 아주 외진 구석에 자리 잡은 이 자그마한 푸른 행성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필연적으로 기괴한 의문이 고개를 듭니다. 도대체 왜 나머지 우주는 존재하는 걸까요? 우주는 왜 이렇게 끝도 없이 펼쳐져 있으며 왜 이토록 잔인할 만큼 텅텅 비어 있는 걸까요? 복잡한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물리적 조건은 생각보다 소박합니다. 그저 행성 하나, 기껏해야 태양계 하나, 그리고 필요한 원소들을 공급해줄 은하 하나 정도면 충분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우리 눈앞의 현실은 930억 광년이라는 무시무시한 스케일을 자랑하며 수조 개의 은하들로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세상의 수많은 과학 대중서들은 이 질문을 은근슬쩍 넘어가거나 단순히 숫자의 경이로움만을 찬양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제 마음속을 끈질기게 괴롭히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해 여러분께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습니다. 우주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이가 없을 만큼 거대합니다. 그리고 물리학이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스케일을 만들어냈는지 저는 모릅니다. 사실 그 누구도 모릅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조차도 이 압도적인 비효율성 앞에서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생명체의 탄생이라는 목적론적 관점에서 보면 현대 물리학의 방정식들이 뱉어낸 이 우주의 크기는 완전히 고장난 채 폭주해버린 결과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며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은 그 자체로 인간의 지성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가치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의 끝까지 제 이야기를 따라와 보십시오. 영상의 후반부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주의 지평선 너머, 그리고 시간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 마주하게 될 충격적인 우주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온전히 온몸으로 느끼려면 가장 익숙한 곳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부터 시공간을 확장해 보겠습니다. 지구의 지름은 대략 12,000km 정도 됩니다. 인간의 기준에서는 까마득한 거리지만 마음만 먹고 자동차를 탄 채 열심히 달리면 몇 주 안에도 지구 한 바퀴를 휙 돌 수 있는 거리죠. 자, 이제 시야를 넓혀 태양계로 가보겠습니다. 태양은 우리로부터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에서 출발한 빛이 우주, 공간을 뚫고 내려와 여러분의 얼굴에 닿기까지 8분이나 걸리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만약 태양계의 경계를 해왕성의 궤도까지라고 본다면 그 너비는 무려 90억 킬로미터로 훌쩍 뜁니다. 빛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려 해도 무려 8시간이나 걸립니다. 지구와 비교하면 이미 허탈한 웃음이 나올 만큼 거대하지만 여러분, 이건 그저 거대한 우주적 마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벼운 준비 운동에 불과합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우리로부터 2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무려 40조 킬로미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천공항에서 가장 빠른 대형 여객기를 타고 그곳을 향해 쉬지 않고 날아간다고 가정하면 목적지에 도착할 때쯤엔 지구의 역사 속에서 500만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고향인 우리 은하로 시선을 넓히면 어떨까요? 우리 은하에는 무려 2천억 개의 별이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고 그 지름은 10만 광년에 이릅니다. 빛의 속도로 달려도 은하의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가는 데만 10만 년이 걸린다는 뜻이죠. 그리고 인류는 그 중심에서 대략 2만 6천 광년 떨어진 외진 변두리의 시골 마을에 살고 계십니다. 벌써 머릿속으로 상상하기조차 벅찬 크기지만 안타깝게도 거대함의 행진은 이제이엄 막 걸음마를 때릴 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거대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는 무려 250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은하가 속해 있는 동네인 이른바 국부은하군의 내어비는 대략 1000만 광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의 정밀한 관측 장비가 닿는 최전선, 즉 관측 가능한 우주의 전체 넓이는 무려 930억 광년에 달합니다. 그 안에는 무려 지조개로 추정되는 은하들이 빽빽하게, 아니 실제로는 아주 듬성듬성 들어차 있고 그 은하 하나하나마다 또다시 수천억 개의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들 주위에는 제각기 행성들이 맴돌고 있겠죠. 이쯤 되면 숫자는 이제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합니다. 우주의 크기라는 것은 우리의 빈약한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쥐어짜낼 수 없는 초월적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입 밖으로 단어를 내뱉고 종이 위에 영을 끝없이 써내려갈 수는 있지만 그 진짜 거대함을 머릿속에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고 오늘 밤 여러분도 밤잠을 설치게 만들어야 마땅한 질문의 핵심입니다.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건 행성 하나, 별 하나, 태양계 하나, 그리고 어쩌면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러 세대에 걸쳐 태어나고 죽어간 별들을 담아둘 은하 하나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나머지 2조 개의 은하는 왜 거기에 덩그러니 존재하는 걸까요? 은하와 은하 사이에 뻥 뚫려 있는 그 무시무시할 정도로 거대한 빈 공간은 왜 존재하는 걸까요? 우주 전체의 아주 먼지 같은 파편 하나만으로도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차고 넘치는데 왜 굳이 930억 광년이라는 무식한 크기가 필요했던 걸까요? 현대 물리학과 우주론이 내놓은 답변들을 이제 하나씩 매섭게 까발려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은 현대 우주론의 기둥인 급팽창, 즉 인플레이션과 빅뱅입니다. 우주는 우리의 상상조차 허락하지 않을 만큼 쥐똥만한 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초의 순간 빛보다 빠른 속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우주라는 공간 자체가 초광속으로 팽창하면서 그 안에 모든 것을 쫙쫙 찢듯이 함께 끌고 나간 거죠. 급팽창이 일어나던 그 찰나의 순간, 즉 1초의 아주 작은 파편 같은 시간 동안 우주는 무려 10의 26승배 이상 커졌습니다. 빛이 원자 하나를 스쳐 지나가는 것보다도 짧은 시간 안에 눈에 보이지도 않던 미세한 양자 요동이 은하만한 크기로 뻥튀기 된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부풀어 올랐을까요? 솔직히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수학 모델이 그 과정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아주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을 뿐이지요.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에 놀라운 균일성과 우주 공간이 팽창하는 모습 같은 명백한 증거들이 이 이론을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플레이션 이론은 우주가 왜 하필 그렇게까지 많이 팽창해야만 했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줄 뿐이죠. 우주가 이토록 거대한 것은 누군가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 아니라 팽창 과정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우주가 큰 이유는 그저 급팽창이 끔찍하게 격렬했기 때문이고 공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과학적인 정답이긴 하지만 우리의 지적 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지는 못하는 대답입니다. 마치 한강은 왜 이렇게 넓은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야 물이 엄청나게 많이 흘러가니까요 라는 지요. 대답을 듣는 것과 똑같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알맹이가 쏙 빠진 허탈한 대답인 거죠. 여기서 두 번째 답변이 등장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일 뿐이라는 실체입니다. 비의함지고지 우리 눈에 도달할 수 있었던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부분까지만 보인다는 뜻이죠. 그 경계 너머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많은 우주가 펼쳐져 있습니다. 어쩌면 진짜 끝이 없는 무한한 우주가 있을지도 모르지요. 우리는 우리를 중심으로 930억 광년이라는 거대한 구형의 한계선 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우리의 지평선, 우리 시야의 끝일 뿐이지 우주 자체의 끝이 아닙니다. 만약 우주가 정말로 무한하다면, 그리고 실제로 많은 우주론자들이 그럴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주는 왜 이렇게 큰가요? 라는 질문은 무한대는 왜 이렇게 큰가요? 라고 묻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주의 크기는 애초에 우리 같은 작은 존재들을 위해 맞춰진 게 아닙니다. 그냥 모든 곳에 존재하는 모든 것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정말이지 기분이 묘해지면서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절대 다수, 즉 우리의 관측 지평선 너머에 펼쳐진 그 아지
끝없는 무한의 공간은 우리에게 그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우리와 절대 소통할 수 없고 영원히 우리 눈에 띄지도 않을 겁니다. 분명 존재하지만 영원히 다가갈 수 없는 곳이죠. 우리 우주의 그 엄청난 부분이 우리가 사는 이 작은 구석탱이와 영원히 고리, 상호작용조차 할 수 없다면 대체 왜 무한한 우주 따위가 필요한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모릅니다. 세 번째 답변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인류 원리를 우주의 크기에 적용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주는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끔 이 정도로 커져야만 했다는 겁니다. 생명체가 그 넓은 공간을 다 써먹어야 해서가 아닙니다. 생명체가 살아 숨쉬는 행성을 만들어내기까지의 그 기나긴 물리적 과정에 엄청난 시간과 물질, 그리고 장대한 우주적 진화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별들이 태어나고 뜨겁게 타오르고 생을 마감하며 폭발하면서 무거운 원소들을 우주 공간에 흩뿌려야만 했습니다. 탄소, 산소, 철, 규소 같은 재료들 말이죠. 그리고 이 영양가 넘치는 재료들이 뭉쳐져 두 번째 세대의 별들이 탄생해야 했고 그 별들 주변으로 찌꺼기들이 엉겨 붙어 행성이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그 행성 위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생물학적인 진화가 끈질기게 이어져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무지막지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십억 년이라는 시간 말입니다. 그런데 팽창하는 우주에서 시간이라는 것은 곧 우주의 크기를 의미하거든요. 우주가 나이를 먹을수록 덩치도 팽창하니까요. 지구와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탄소, 산소, 철, 규소를 만들어낼 만큼 충분한 수의 별이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했을 때쯤 우주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거대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복잡한 생명체가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크기가 작고 아담한 우주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주가 팽창하고 있고 별들이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내는데 수십억 년이 걸린다면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물학의 기초 재료들이 세상에 나올 때쯤이면 우주는 이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아득하게 커져버린 후니까요. 그러니까 우주가 커다란 이유는 우주가 엄청나게 오래되었기 때문이고 복잡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우주가 그만큼 나이를 먹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 답변은 꽤나 그럴싸하고 우리 마음을 조금은 더 편안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것때 역시 우주가 왜 하필 그런 속도로 팽창했는지, 인플레이션은 왜 그런 식으로 일어났는지, 왜 자연의 기본 상수들이 딱 그만한 크기를 만들어내도록 설정되어 있는지는 콕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상관관계는 설명하지만 그 근본적인 필연성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는 셈이죠.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피부로 어떻게 뼈저리게 느꼈는지에 대해서요. 제가 칼텍 캠퍼스에 머물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밤 밖에 서서 밤하늘의 별을 보며 그 어마어마한 숫자들을 머릿속으로 굴려보고 있었죠. 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별조차도 아마 수백 광년은 떨어져 있었을 겁니다. 지금 제 눈동자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저 빛은 제가 태어나기도 한참 전, 아니 제 부모님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그 별을 출발한 빛이었습니다. 그저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 망막을 때리기 위해 텅 빈 우주 공간을 수백 년 동안이나 날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별은 우주적 기준으로 보면 우리 동네 슈퍼마켓보다도 가까운 이웃에 불과합니다. 제가 그날 밤 바라본 별들의 대부분은 수천 광년이나 떨어져 있었고 그중 어떤 녀석들은 우리 은하의 저 반대편 나선팔에 매달려 있거나 우리 은하 주변을 빙빙 도는 외소 은하의 별들이었습니다. 정말 까마득하게 멀고 낡고 오래된 빛이었죠. 그런데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모든 별들조차도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것들에 비하면 정말이지 먼지 한 톨보다도 작은 아주 미미한 파편에 불과합니다. 우리 은하는 수조 개의 은하 중 딱 하나일 뿐이니까요. 제 눈에 들어온 별들은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수천억 개의 별들 중에서도 한 줌밖에 수가 안 되는 양이었습니다. 문득 제 자신이 너무나도 작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밤하늘 아래 서면 누구나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이기 마련이죠. 하지만 저는 그것 말고도 무언가 다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혼란스러움에 더 가까웠죠.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많이야 존재하는 걸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큰 걸까?
이 모든 게 도대체 뭐 때문에 존재하는 걸까? 신학적인 의미를 찾는 것도 아니고 우주가 어떤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서 묻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철저하게 물리적인 관점에서 묻는 겁니다. 이 무한한 거대함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기능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그 어떤 역할도 없을지 모른다고요. 우주는 처음부터 어떤 목적을 위해 그 크기로 재단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그저 우주를 만들어낸 물리적 과정들, 인플레이션, 팽창, 시간이라는 요소들이 우직하게 작동한 결과가 바로 이 거대한 덩치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도서관에서 밤샘을 하고 돌아가던 대학원생 후배, 그러니까 민수가 우두커니 서 있는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선배, 거기 서서 뭘 그렇게 많이 보세요? 라고 묻더군요. 저는 그냥 별을 보고 있었어. 저 별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저 별들 사이가 얼마나 지독하게 텅텅 비어 있는지 생각하고 있었지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수 녀석은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보더니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군요. 그 빈 공간이 선배를 불편하게 만드나요? 어슴 보름이다 온드니 따에 미tum이 이럴까니요. 어싱의 업문이 다에 여야을 채여야 불편하게 여여야 하는지조차 모르겠어. 텅 빈 공간은 반드시 필요하잖아. 중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넉넉한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하고 거대한 구조물들이 형태를 갖추려면 또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니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 지나친 것 같단 말이지. 그러자 녀석이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저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우리가 텅 비어 있다고 부르는 그 공간이 사실은 우리가 아직 기술이 부족해서 찾아내지 못한 무언가로 꽉 차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암흑 물질이나 암흑 에너지 아니면 우리가 상상도 못한 어떤 장, 필드들로요. 그럴지도 모르지. 제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 빈 공간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생명체가 사는 행성이 달랑 하나뿐인 이 관측 가능한 우주는 여전히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크잖아. 선배 말이 맞아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생명체가 사는 행성이 100만 개 아니 10억 개가 있다고 쳐도 이 우주는 필요한 것보다 아주 훨씬 더 거대하잖아요. 녀석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필요하다는 단어 자체가 틀린 걸지도 몰라요. 우주는 그저 존재하는 그대로일 뿐이고 우리는 그저 아주 우연히 그 안에서 태어나 이 광경을 보고 있는 걸지도 모르죠. 참 똑똑한 녀석입니다. 정확히 핵심을 꿰뚫어 본 거죠. 우주는 알뜰하고 효율적인 설계 따위는 눈꼽만큼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낭비되는 공간을 최소화하려고 아등바등하지도 않아요. 그저 물리학이 시키는 대로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할 일을 뿐입니다. 그리고 수명이 뻔히 정해져 있는 아주 작고 국지적인 피조물인 우리는 이 거대한 결과물 안에서 불쑥 깨어나 대체 우주는 왜 이렇게 큰 거야 라며 갸우뚱거리고 있는 겁니다. 왜라고 질문을 던지는 건 오직 우리뿐입니다. 저 하늘의 별들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은하들도 궁금해하지 않죠. 그들 사이에 입을 떡 벌리고 있는 그 무지막지한 텅 빈 공간들도 자신들이 왜 존재하는지 일절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만이, 그것도 이 외진 구석탱이 자그마한 행성에서 이 찰나의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만이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정답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우주가 이 거대한 이유는 누군가 일부러 그렇게 큼직하게 빚어내서가 아니라 물리 법칙상 우주를 쪼그라들게 강제할 그 어떤 이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잡성, 생명, 의식,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은 우주가 처음부터 이만한 크기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등장한 게 아니라 단지 이런 종류의 물리학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툭 튀어나올 수 있는 현상 중 하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낭비도 아니고 정교한 설계도 아닙니다. 그저 물리학의 법칙을 충실히 따르는 끝없는 상태일 뿐이고, 최소한 우리가 아는 한 단 한 곳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대체라고 질문을 던질까요?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낸 구조인 것입니다. 이 느낌을 좀 더 확실하게 와닿게 지어 숫자로 보여드리지요. 관측 가능한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을 싹 다 긁어 모아서
이 넓은 우주하고 공간에 아주 고르게 펴 바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1세제곱미터당 양성자가 대략 6개 정도 둥둥 떠다니는 밀도가 됩니다. 양성자 딱 6개요. 커다란 안방 크기의 공간에 달랑 양성자 6개만 떠 있는 셈입니다. 이 우주는 거의 완벽하게 비어 있습니다. 모든 별들, 모든 은하들, 모든 행성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합쳐봤자 끝없이 펼쳐진 절대 무의 바다에 둥둥 떠 있는 아주 미세한 오염물질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우주가 은하를 만들고 별과 행성을 만들고 싶었다면 왜 그것들을 좀 더 오밀조밀하게 뭉쳐놓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빈 공간이 썩어나게 많은 걸까요? 그건 중력이라는 녀석이 일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 터졌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구조물들은 아주 천천히 점진적으로 형성되거든요. 거대한 가스 구름들이 뭉쳐서 별이 되고 그 별들이 다시 물이 지어 은하를 이루고 그 은하들이 우주를 유영하며 서로 부딪히고 진화하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 pi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빈 공간은 낭비되거나 버려진 쓰레기장이 아닙니다. 바로 우주의 작업실이죠. 거대한 우주적 이벤트들이 벌어지는 넓은 마당인 겁니다. 여전히 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순 없지만 적어도 물리적인 타당한 이유는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저를 정말로 전율하게 만드는 제가 가장 소름 돋게 놀랍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우주 역사상 아주 특별한 타이밍에 살고 계십니다. 아주 찰나에 불과한 잠깐 열렸다 닫히는 기적 같은 창문 속에 들어와 있죠. 누군가 그렇게 설계해서가 아니라 그저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로 말입니다. 우주가 맞고 태어났던 초창기 처음 몇 억 년 동안은 별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원소도 없었고 행성도 없었으며 당연히 생명체도 없었지요. 모든 게 너무 이른 시기였습니다. 그럼 반대로 아득한 미래로 가볼까요? 지금으로부터 수조 년이 지난 뒤 우주는 너무나도 많이 팽창하고 너무나도 희석되어서 은하들이 서로에게서 아득히 멀어져 갈 겁니다. 결국 서로의 빛이 도달하지 못해 다른 은하를 전혀 볼 수 없게 얽혀 되겠죠. 빅먼은 연적인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조차도 적색 편의가 극단적으로 진행되어 완전히 눈에 이 준이 보이지 않게 쓰러질 겁니다. 그때 만약 미래에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들에게는 빅뱅이 일어났다는 증거도 다른 은하가 존재한다는 증거도 전혀 없을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은하 하나가 우주의 전부라고 철석같이 믿게 될 겁니다. 이해하지 울러칠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조 년 뒤에 찬란하게 꽃피운 문명을 그들이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저 자기 은하에 속한 별들만 보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은하와 은하 사이의 공간은 수십억 광년 단위로 찢어지듯 벌어질 테고 다른 은하에서 출발한 빛은 우주 공간이 팽창함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나면서 적색 변이가 너무 심해져 관측조차 불가능해질 겁니다. 공간이 무지막지하게 늘어나면서 그 빛들이 아예 시야에서 지워져 버리는 겁니다. 미래의 그들은 나름의 과학을 발전시키고 물리학과 우주론을 연구하겠죠. 자신들의 은하를 완전히 뒤져보고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겁니다. 이것이 우주의 전부다. 우리 은하가 곧 우주다. 우주는 항상 이 모습이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 모습일 것이다. 그들은 완전히 틀린 답을 내겠지만 스스로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아낼 방법이 단 하나도 없을 겁니다. 증거가 통째로 증발해 버렸으니까요. 말 그대로 증거 자체가 우주의 팽창을 타고 아득히 멀어져 버린 겁니다. 공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모든 단서가 흔적도 없이 씻겨 내려간 거죠. 그러니 우리가 아직 증거가 남아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건 정말 미치도록 행운입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눈으로 확인하고 다른 은하들의 모습을 망원경으로 관찰하며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그 궤적을 거꾸로 되짚어 빅뱅이라는 경이로운 시작점까지 추적할 수 있는 이 시간 말입니다. 이 기회의 창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수조 년의 기나긴 우주 역사 속에서 고작 몇십억 년 동안만 반짝 열려 있는 틈새지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틈새에 서 있습니다. 특별한 설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저 운 좋은 우주적 사고 덕분이에요. 우주가 별과 행성과 생명체를 품어낼 만큼 충분히 늙었으면서도 동시에 거대한 우주의 구조물들과 빅뱅의 잔향,
다른 은하들의 존재를 여전히 생생하게 엿볼 수 있을 만큼 젊은 딱 중간 지점, 이른바 골디락스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창문은 언젠가 닫힐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건 억세게 운이 좋은 일입니다. 우주가 친절하게 우리의 스케줄을 맞춰줘서가 아니라 이 시간이 아니었으면 애초에 우리가 존재할 수조차 없었기 때문이죠. 너무 일찍 태어났다면 생명체를 만들 무거운 원소가 부족했을 거고, 너무 늦게 태어났다면 물론 미래를 확신할 순 없지만 우주가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더 외롭고 더 어둡고 더 차가운 곳으로 변해갈 거라는 사실만큼은 너무나도 분명하니까요. 우리는 물리적 과거, 조건들이 허락한 아주 정확한 시공간의 교차점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수많은 은하와 별들로 꽉 찬 우주를 바라보고, 대체 우주는 왜 이렇게 큰 거지라며 머리를 극적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미래의 생명체들에게는 아마 이런 특권이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과거의 우주가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게 거대하고 경이로운 것들로 가득 차다 있었는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작고 텅 빈 우주 속에 덩그러니 남겨져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주는 대체 왜 이렇게 거대한 걸까요? 인플레이션이 우주를 미친 듯이 부풀렸기 때문입니다. 빛의 속도와 우주의 나이가 허락하는 한계선 안의 구역만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팽창하는 우주 속에서 복잡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까지 수십억 년이라는 지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물리학의 법칙, 그 어디에도 우주가 작아야만 한다고 강요하는 규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답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완벽하게 속을 뻥 뚫어주진 일사이도키 불퇴하고, 하지만 제가 아주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 단 한 점의 의심도 없이 확신하는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이 우주는 너무나도 거대해서 여러분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요 없습니다. 930억 광년이라는 너비, 수조 개의 은하, 셀 수조차 없이 많은 별들이 아찔하게 넓은 무한의 바다속 아주 자그마한 행성 위에서 우주의 기나긴 시간 중 찰나와도 같은 짧은 순간 동안 어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자들이 스스로 얽히고 설켜 하나의 형태를 갖추고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왜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배열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주가 이런 엄청난 기적을 꼭 만들어내야 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사실 우주의 거의 모든 곳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주의 절대 다수는 그저 텅 비어있는 공터입니다. 방사선, 플라즈마, 암흑 물질, 그리고 끝없는 어둠뿐이죠. 하지만 여기 이 작은 구석, 어딘가에서 물리적 과정들이 지독한 복잡성을 만들어냈고, 그 이차줄입니다. 복잡성이 화학을 낳고 생물학을 낳았으며 끝내 의식을 탄생시켰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자신이 발을 딛고 있는 이 거대한 우주의 스케일을 이해하려고 아등바등하는 존재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주가 138억 년 동안 해낸 가장 경이롭고 위대한 업적일지도 모릅니다. 우주는 엄청나게 큽니다. 공간을 덤텨 펑펑 낭비할 정도로 무식하게 크고 허탈한 웃음이 나올 만큼 어이가 없게 거대합니다. 그런데 그 무지막지한 거대함 속 어딘가에서 아주 작고 조그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죠. 자신의 기원을 되돌아보고 모든 것을 궁금해할 줄 아는 무언가가 태어난 겁니다. 그 기적 같은 존재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이게 진정한 대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치밀하게 설계한 정답도 아니고 웅장한 목적이 담긴 정답도 아닙니다. 그저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 그 자체 말입니다. 우주는 큽니다. 왜냐하면 물리학이 빚어낸 결과가 원래 그런 모습이니까요. 그리고 이 끝도 없는 광활함 속에서 물리학의 맹목적인 과정들이 마침내 복잡성을 피워낼 수 있는 조건들을 빚어냈습니다. 여러분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던지는 그 호기심 어린 질문들, 그것은 다름 아닌 물리학 그 자체입니다. 원자들의 아주 특별하고 섬세한 배열을 통해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마침내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깨어나는 과정, 그것이 전부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준비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과 새로운 통찰을 안겨 주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